네, 김소영 씨가 항상 힘든 월요일 드디어 시작이 됐네요. 그런데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오진아 씨 보고 있으니까 썩 힘들진 않습니다. 힘이 나요? 네네. 아유, 이렇게 또 김소영 씨한테 이렇게 작은아마 이런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 오진아- 이유가 뭐예요? 오진아 씨 보니까 고소해서 그러지. 아이고 고소하다고 뭐,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약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넘어질 때라든지 아이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오늘 포착돼서 아니 제가 왜 괜찮네. 오늘 왜요? 제가 뭐 어떤 기쁨을 줬나요? 그냥 존재 자체가 고소하네요. 있기만 해도 좋다는 거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러나 고소한 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고소한 거 하면요? 네. 그냥 뻔하지만 참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참기름만큼 고소한 건 없는데요. 오늘 여러분 오진아 씨를 직접 보시고 느끼지는 못하는 그 고소함을 오늘 이 얘기로 느끼실 수 있을 나 것 오늘 같네요. 왜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지죠? 시작부터? 좀 미안해지네요. 나 뜨겁습니다. 네. 네, 오늘 참기름병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문화재청이 이제 최근에 발간한 책이 있대요. 네. 유물과 마주하다. 내가 만난 국보 보물. 뭐 이런. 그러니까 주요 문화유산 13개를 조사하면서 네. 느꼈던 느낌이라든지 뭐 뒷얘기 같은 게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국보의 이름은 백자입니다. 백자. 음흠. 청화철제 동체초 충문병. 네, 이게 이름이에요. 한번 다시 해주시죠. 청화철제 동체초춘문병인데요. 네. 이게 보니까 풀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다음에 청화니까 파란 꽃이네요. 지금 흑백이지만 파란 꽃이고 철제를 이용해서 철사. 네. 뭐 철을 조금 이용해서 그림 그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청화철제 동체 초충문병입니다. 네. 뭐 지금 소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 네. 요게 이제 붉은 안료, 음흠. 검은 안료, 철사, 푸른 안료, 청화 네.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장식을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화철제 동체 초충문.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뭐예요? 그 무슨 경매 이런 데서 그쵸. 뭐, 집에 있는 거 가져놨다. 예, 뭐 어디 저기 차고에서 주웠는데 엄청난 보물이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왜 한국은 그런 게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드디어 요 좀 비슷한 사례가 하나 발견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백자 청화철제 동체 초충문은요. 이 병은 1920년대 경기도 팔당에서 거주하던 노부부에 의해서 처음에 발견됐는데 네. 이 노부부가 고기 잡고 봄나물 캐고 또 참기름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산나물 캐러 산에 갔다가 흰색 병을 발견합니다. 빠밤. 근데 할머니는 거기 갈 때마다 병을 몇 개씩 주워왔어요. 안 깨진 게 여기 왜 있나 아깝게. 네.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이건 특히나 목이 길어서 참기름병으로 사용을 했대요. 네,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을 짜서 넣어서 네. 요거를 1원에 팔았다 그러죠. 1원. 그렇죠. 병값 1원 더 받아가지고 참기름까지 포함해서 5원에 그렇게 팔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 참기름병이요 이제 백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요거 팔아가지고 이제 경성에 있는 그 일본인 부부한테 네. 요게 이제 팔려갔고 일본인 부부가 이제 요 병값으로 1원 더 쳐서 이제 구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남편이 요거 골동품 아닌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골동품이었던 거죠. 야, 그래서 예. 1원 주고 산 걸 골동품 상에게 60원에 팝니다. 다시 60원에 그럼 팔았고 몇 배예요? 그러면 60배네요. 저도 순간 몇 배지? 이게 1원에 60원 네. 나오니까 숫자 계산만 하면 이렇게 약간 좀 뇌가 정지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얼마 후에 조선 백자 수집가한테 600원에 팔립니다. 이게 몇 배죠? 10배죠. 10배죠? 그랬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 조선 백자 수집가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수장품 180점을 경성 미술구락부 경매에 출품합니다. 예. 그리고 이 조선 백자는 수집가 모리 고이치라는 사람한테 3,000원에 팔립니다. 네, 이게 이제 1932년에 있었던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3,000원에 낙찰이 됐는데, 네. 요게 이제 문화재청이 1997년에 딱 보니까 국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의 연구자들은 국보나 보물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장자들을 찾아간대요. 네. 그리고 이거 잘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점검하고 뭐 조습제나 방충제 이런 보존용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그 산에서 이 병을 주셨잖아요. 일원해 주었, 예. 아니 그냥 공짜로 주었죠. 주셨죠. 예, 그 병을 발견한 곳이 바로 조선시대 왕실용 자기를 생산했던 사홍원 분원의 가마터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짜 우리 유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야. 그 당시에는 이걸 또 모르고 그냥 그렇죠. 집어서 그냥 팔았다는 거죠. 이론에. 저라면 말이죠. 이 하얀 백자 안에 들어있는 참기름을 안 네. 샀을 거예요. 왜요? 참기름이 이거 뭔가 이게 좀 깨끗하지 않으니까 불투명한테 넣었을 거다. 참기름은 보이는 병에 넣어야지. 저거 사지 말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국보가 있어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런 국보를 찾을 수 있다. 음. 내 집에도 잘 찾아보면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너무 희망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자, 김호연이 부릅니다. 다 잘 될 거야. 이제 알고 하지슈 첫 번째입니다. 네. 자,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네. 놀라셨죠? 그러니까요. 왜 놀라셨습니까? 마일리지 안 그래도 이거 쌌는데 힘든데 네. 어디 마일리지 이용하려면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바뀌었네요.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은 네. 뭐 마일리지 뭐 많이 쓰시는데 저는 마일리지가 아직 없어요. 쌓이질 않아 가지고 마일리지 쌓는 법 모르죠. 뭐 어떻게 쌓요? 신용카드 막 쓰고 네. 모든 걸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는 신용카드만 몰아서 쓰는 거죠. 아, 맞다. 비행기 타서 쌓이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도 쌓이죠. 그러니까 네. 그게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안 타니까 마일리지가 이제 많이 쌓이지는 않는데 하긴 신용카드로 마일리지 쌓는 거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일리지 쌓는 카드를 이용해서 마일리지를 많이 쌓더라고요. 나는 마일리지로 저기 1등석 타고 갔다 왔어? 이러시는 분들 제일 부럽더라고요. 오, 1등석까지나? 1등석 엄청 비싸던데. 근데 마일리지로 타고 다녀오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럽네요. 그게 이제 일반석 마일리지를 하고 돈을 좀 더 내면은 이제 추가하면 약간 업그레이드, 또 네. 추가하면 업그레이드 이렇게. 업그레이드 네. 해가지고 갔다 오셨다고. 근데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마일리지가 좀 많이 늘어났대요. 예, 뭐 이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바뀌었는데 네.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미주 유럽 노선은 왕복 기준 평균 5만 마일을 추가로 내야 되고요. 네. 단거리의 경우에는 1만 마일리지가 할인된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네. 마일리지 얼마 있어야 공짜로 가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거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항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인천 뉴욕 기준으로 이코노미석이 그동안 3만 5천 마일이면 갔다 와 공짜로 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4만 5천 마일로. 그럼 도대체 몇 마일이는 거예요? 아이 몇 마일이에요? 원래 3만 5천이라고요? 예. 근데 4만 5천이면 네. 만 마일 는 거네요. 만 마일이면 쌓기가 얼마나 힘들게요. 그냥 예. 말씀드려서 1,500원에 1마일 쌓이거든요. 아, 정말요? 자, 그러면은 1,500원에 1마일 쌓여요? 네, 한화로 따졌을 때 얼마를 써야 만 마일이 쌓입니까? 오진아 씨 푸세요. 1,500을 1달러로 치고 네, 네. 네. 1달러 그래요. 치면은 뭐 얼마라고요? 1,500에 만 마일? 1마일. 아, 그러니까 1마일이 1불에 쌓여요. 1마일 아니에요? 그렇죠. 1불에 1마일. 그렇죠. 그럼 만 마일이 쌓이려면 만불이잖아요. 만불이죠. 1,000만 원을 써야지 이게 쌓이는 마일리지인데. 예.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10,000마일 정도를 더 들여야지 마일리지를 네. 활용해서 갔다 올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한국에서는 코로나 뒤에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약도 안 되는데 마일리지로 갈 수 있는 좌석이 거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인천 뉴욕 기준으로 뭐 김소영 씨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네. 1등석 마일리지 알려드릴게요. 1등석 저는요 만약에 네. 마일리지 부자라고 해도 네. 1등석은 안 탈라고요. 마일리지가 꽤 있으면 타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탈라고. 뭐 그렇게까지 낭비하면서 다녀야 되나? 마일리지가 네. 일단은 만약에 10만 마일이다. 아이. 인천 뉴욕 간에. 네. 근데 김소영 씨가 네. 뭐 한 1,000만 마일 마일리지 있어요. 네.
그러면 1등석 타지 왜 안 타겠어요? 그래도 난 아끼는 스타일이라. 거짓말. 없으니까 안 타는 거죠. 아, 1000만 마일이나 있으면 한번 써볼까? 그렇죠. 그러네. 100번 탈 수 있는데. 네, 요거 저기 뭐야 한 번 타면은 마일리지가 확 바닥이 되니까 네. 아껴서 우리는 이제 이코노미석 타는데 네. 일단 인천 뉴욕의 1등석이 8만 마일이었대요. 네. 근데 이제 올 4월부터는 13만 5천 마일로 너무 심하네요. 무려 네. 대략 5만 마일이 느네요. 네, 자꾸 빼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5만 마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00마일 쌌는데 네. 한화로 저기 1,000만 불 써야 된다고. 그럼 지금 5만 마일이면 5만 불 써야 되잖아요. 5,500불. 네. 어떡해요? 맞아요? 아, 자, 정확히 얘기하면 네. 5,500마일이고요. 5만 5천 마일. 그렇죠. 5만 네. 5천 마일. 그러니까 5만 5천 불을 써야 되는 거죠. 대략. 아, 그렇죠. 5만 마일, 5천 불. 네, 예, 더 써야지 사용하면. 되는 상황. 네. 너무 심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일리지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다 이런 네. 얘기인데 이게 마일리지 혜택은 많잖아요. 왜? 그죠? 뭐 요 카드 쓰면 마일리지 혜택하고 요거 하면 마일리지 뭐 2배로 주고 사인- 뭐 네네 예, 있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카드나 뭐 이런 거를 쓰게 유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그게 혜택이 나중에 마일리지가 확 늘어나 버리면 우리가 그거를 쓴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제가 네. 생각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마일리지 얼마나 그래가지고 막 하고 요거는 혜택 더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마일리지 근데 그거 갖고는 모자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좀 억울하다. 억울하네요. 열심히 쌓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만약 4월부터면 3월 31일까지 쌓인 마일리지는 뭐 여기 적용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네. 4월 이후부터 쌓인 마일리지는 이제 지금 이 적용된 마일리지로 됩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좀 불만이 없었을 텐데 네. 갑자기 나는 5만에 한국 갔다 올 수 있었는데 갑자기 8만에 3만 더 해야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2019년에 코로나 때 네. 이렇게 마일리지를 좀 개편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막 난리 쳤어요. 그래서 약간 미뤄졌다가 이제 오는 4월에 제대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개편하는 건 좋은데 뭐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 전권은 적용을 안 해야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렇네요. 거죠. 네. 아, 굉장히 예리한 남자라니까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네, 남자들은 말이죠. 네. 이돈 10원을 이렇게 허투루 안 씁니다. 보통 여자들이 그렇지 네? 않습니까? 아니요, 콩나물 사면서 그러는데. 아이 여자분들은 보면은 네. 이렇게 뭐 저기 그 커피 아, 네. 뭐 이런 거 마시고 좀 네. 우아함에 좀 돈을 쓰는 편이죠. 화장품을 뭐 좀 뭐 우리 남자들은 뭐 대충 바세린 바르고 다니거든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바세린이 또 네? 피부에 좋다는 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나 보네. 아, 제가 그 예로 요거 하나 또 다시 요런 기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여자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네. 결혼을 했어요. 네. 어떤 한국에서 여자분이 네. 네? 결혼하고 나서 네. 샤넬백을 사달라. 그거 뭐 사줄 수 있는 형편되면 사달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에? 그 뭐 문제 됩니까? 아니요.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에? 아니 이 기사가 그렇잖아요. 결혼 전이 아니라 결혼식 갔다 오더니 샤넬백 사달라는 아내. 요게 이제 네. 제목이에요. 제목이 이제 이 결혼식이 내 결혼식은 아니고 네. 남의 결혼식인데 다들 이제 들고 오니까 나도 샤넬백 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샤넬백을 사달라고 하는 그 직장인 남편의 고민이 이제 온라인 네. 커뮤니티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와이프가 네. 친구 결혼식에 다녀와서는 예. 약간 의기소침해져 있다. 그쵸. 예. 뭐 가서 애들이 그랬나 봐요. 다른 친구들이 샤넬에 롤렉스에 피부 관리 받고 그런데 나만 쪄들어 있고 가방이나 액세서리도 없고 네. 조금 초라해 보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결혼식을 다녀와서 음. 비교를 해보니까는 아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샤넬을 하고 왔는데 뭐
나는 왜 이러냐 약간 지금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요렇게 꼭 명품 백은 아니더라도요. 네. 친구 결혼식 갔다 오면 이런 얘기들을 남편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갔다 와가지고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되느냐. 들은 게 있거든요.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으니까 네. 말로 표현하게 되죠. 뭐 너 샤넬백 이네 뭐 이렇게 또 아는 척 해줘야 친구들끼리 네. 샤넬백 하고 왔는데 네. 좀 뭐 모른 척하면 좀 그렇잖아요. 또 야 이거 좋다 뭐. 전 모른 척합니다. 왜냐? 예. 왜냐? 왜요? 못 알아보거든요. 그게 뭐 애들이 막 야 시계 봤어요. 왜 시계가 왜 뭐 이렇게 되죠.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모릅니다. 모른 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안다 그러면은 좀 아는 척 해줘야 되지 않아요? 알아도 좀 아는 척하기가 애매한 게 응. 잘못 본 거면 어떻게? 시넬인데 샤넬로 본 거면 어떡하죠? 아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음. 어쨌든 내가 친구가 좀 괜찮게 좀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 좀 아는 척 해줘야지 예의잖아요 그게. 그냥 저는 뚱그렇게 너 오늘 예쁘다 이렇게 끝내요. 야, 그 일부러 너무 일부러 그게 아니라 그게 뭐가 뭔지 몰라요. 목걸이도 귀걸이도 저는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예. 보면은 이렇게 좀 느낌이 있잖아요. 와, 너 예쁘다 이거 뭐니? 그냥 물어봐 줘야지 예의가. 일단은 관심 분야가 그래요 나 없어요. 아니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칭찬은 그래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해주면 좋다는 뭐 얘기고. 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친구들 만나고 와가지고 네. 집에 왔을 때 와이프의 그 어떤 그 현명한 자세 집에 와서 이제 네. 자, 일단 그 마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야 친구가 뭐 이제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 알게 됐다. 참 명품을 남편이 아주 피가 그냥 맞췄다. 예. 발라주셨다. 네.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제 집에 와서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소영 씨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집에 와서 잘 갔다 왔어? 그 있잖아 친구들 걔. 잘 만나고 왔어? 걔 알지 걔. 내가 싫어하는 걔. 걔. 하필 또 설정이 또 싫어하는 걔가 보니까 애. 아유 미운 짓을 더 하려고 왜? 시작했더라. 왜 걔 아직 완전 휘가 맞어. 왜 뭘 휘가 맞는데? 명품을 난 사실 어. 명품 같은 거 자기 스스로 열등의식 있는 사람들이 두르는 거라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같아. 너는 저기 열등감이 없으니까 명품 하나도 안 하잖아. 나도 몇 개 있지. 많이 열등할 때는 갖고 싶지. 아니 뭐 어쨌든 막 뭐라고 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왜 그런다고 달라지나? 못생겼어 뭐 이렇게. 하나 사줘? 너도? 아니. 괜찮지? 아니 괜찮지. 그치? 근데 난 지난번에 봤던 그 까만 가방은 왜 자꾸 마음에 남는 거 있잖아. 나 보통 뭐 갖고 싶고 막 이런 게 잘 없는데 그 가방은 계속 그렇게 생각이 난다. 어제는 꿈에 나와가지고. 그랬어? 그거 꿈은 응? 금방 잊어버려. 걔 꿈인가?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애가 명품 하고 왔다. 근데 나랑 경쟁 의식의 상대라면 나 항상 쟤한테 좀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그런 친구라면 되게 약오를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이게 명품 같은 게 이렇게 하고 오면 좀 나랑 비교는 되긴 될 거예요. 뭐 전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아니면 됩니다. 말고요. 비교됩니다. 네. 자 다음 하디스입니다. 네. 그 신라 호텔에서 결혼하면 돈 많이 들어요? 보통 호텔 결혼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식대가 안 나와 있는데 식비가 1인당 최소 10만 원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호텔 식비는 10만 원 이상. 네. 여기 지금 뭐 꽃 추가금만 5천만 원 들였다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신라 호텔에서 하면 일단 돈이 많이 들고 네. 이제 신라 호텔에서 결혼하니까 나 결혼식 와야 돼.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부주금을 얼마 할 것이냐 축의금을 이게 이제 또 고민이 되나 보죠. 그리고 이제 이 축의금도 축의금인데 내가 한 축의금에 몇 명이 같이 가서 밥을 먹어야지 안 미안한가 아니면 적정한가 네. 뭐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아무래도 그 보통
축의금 들어온 걸로 밥값 계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축의금 내면은 그걸로 이제 밥값이랑 뭐 예식장 대여비도 그걸로 내고 모자람 더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사람은 그런데 내가 이제 초대받아서 하객으로 만약에 갔을 때는 10만 원을 내가 내고 갔을 때 여기 밥값이 10만 원인데 10만 원 축의금하고 뭐 누구 뭐 내 친구를 같이 데리고 갔다. 네. 그러면 이제 밥은 20만 원이니까 네.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제 요런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기사에서는. 네. 사실 근데 좀 민폐지 않나요? 왜냐하면 네. 뻔히 식대가 비싼 걸 아는데, 예, 뭐 자기가 만약에 5만 원을 내고라도 혼자 오고 식대가 10만 원인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뭐 그건 민폐다. 네, 그건 민폐인 것 같아요. 모르는 내가 초대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밥 먹는 셈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신부가 네. 이제 자기 친구 여자한테 네. 나 결혼하니까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간 거예요. 보통 결혼식 혼자 가지 않으니까 이제 네. 내 친구 결혼한대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네. 이제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니까는 부조금 10만 원만 하고 남자친구랑 와서 밥을 2인분을 먹었다. 네.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비싼 그 호텔 뷔페에서 먹었다. 뭐 요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친구랑 같이 갈 거면 친구 밥값까지 같이 축의금을 내는 게 맞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에요? 친구를 안 데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혼자 네, 혼자 가서 부조만 하든지. 밥값 때문에. 밥값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남의 초대하지도 않은 다른 누군가를 데려가는 것 같아서 꼭 밥 먹이러 데리고 가는 기분이어서. 사실 우리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네. 결혼식이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우르르 가서 먹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그때는 뭐 밥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결혼하던 친구들은 다 저기 그냥 갈비탕은 15,000원 그렇죠. 정도. 그렇죠. 저도 그랬고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호텔 식사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10만 원, 20만 원 할지도 모르겠거든요. 호텔 식사가 20만 원이나? 아닐까? 모르겠어요. 뷔페로 뭐 얼마나 좋은 걸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신라 호텔쯤 되면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 뭐 맞긴 맞죠. 네. 예. 뭐 근데 한 명 정도는 뭐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혼식장 하면은 뭐 당연히 온 사람들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꽃장식 이런 거에 5천만 원을 더 썼다는데 호텔 결혼하면서 뭐 식대 생각하거나 본전 생각하면서 하는 건 아니겠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네요. 요즘에는 그 결혼도 조금 이렇게 소규모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심지어 셀프 웨딩 그냥 지들끼리 사진 찍고 끝내던데요. 예.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렇게 허락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내가 뿌린 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좀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그죠? 그럼요. 네. 다 상부상조하는 기분으로. 근데 이런 문화 좀 좋아했는데. 없어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차차 없어질 것 같아요. 점점 점점 네. 지금 점점 안 하니까. 지금은 뭐 직장 생활을 하면 하겠죠. 근데 점점 좀 결혼 문화도 달라지고 좀 진짜 친한 친구나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조촐하게 하는 분위기로. 결혼식을 초대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메마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그거 당한 적이 있는데 예. 나는 돌잔치를 할 때 그 친구를 돌잔치. 불렀는데 그 친구는 돌잔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안 불렀어? 막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자기 진짜 가족들 그다음에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한둘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랬죠. 아니, 약간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금반지 줘야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기분 나빠서 못 주는 거죠. 기분만 좋았으면 내가 많이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가지고 아니 아쉬웠어요. 자기는 돌잔치에서 받았으면 지금도 연락하는데. 야 그거 그거 남습니다. 아니 뭐 아니 받았잖아요. 김소영 씨는.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는 안 불렀는데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선물 같은 건 했을 거예요. 선물로 됩니까? 그냥 간단한 애 옷까지 선물로 아마. 아유, 예. 참. 아니 근데 걔가 내 돌잔치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어. 그 뒤에 들어온 친구인지 어떤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자기를 약간 그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고. 확실히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돌잔치를 안 왔고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내가 걔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걔가 아. 날 초대를 안 했는데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없어져야 되지만 어쨌든 네. 그래도 줬으면은 다시 돌려주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 보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예. 근데 진짜 5만 원 줬는데 뭐 3만 원 왔다 이러면 좀, 기분 안 좋죠. 좀 예. 그렇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동안 빚은 그래도 청산하고. 그러면 끝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돌고 돌고 꼬이고 꼬여가지고 야 네 결혼 내 결혼 끝났는데 내 돌잔치 네 돌잔치 그런가? 그렇죠 하다 보면 내 딸 대학 입학 네 딸 대학 입학 야 결혼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런가? 예. 참, 그럼 어떻게 사인을 받아야죠. 야 여기까지 다 네 주고 나 주고 됐다 끝 사인. 그리고 또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왜 자식들 우리는 3명인데 네. 저 집은 자식이 지금 몇 명인데 앞으로 지금 가야 될 게 뭐 몇 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만 해도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데 저 집 3번 가야 되고 지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저 집은 뭐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막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보면은. 예. 아직 저 집은 지금 저기 몇 번을 더 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걸로. 네, 제 생각이지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네. 자, 다음 하듯이 하나만 더 볼게요. 중국 얘기인데요. 네. 정자은행, 비영리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구합니다. 이런 그 요청이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어요. 네. 사례금은 113만 원입니다. 네. 음. 자격 신장 170cm 이상,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청년층으로 네. 뭐 각종 그 질환이 없어야 되고 심한 탈모가 아니 난 처음에 그 170cm 이상 여기에서 턱하니 마음이 걸리더니 네. 뒤로 갈수록 탈모가 없어야 된다고요? 네, 탈모가 네. 없고 뭐 유전 가능한 질환도 없어야 된다. 건강한 남성이어야 된다 이거네요. 네. 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면 좀 기증을 해달라. 네. 예, 이러면서 이제 돈을 주더라고요. 오. 정자 그 은행에 기증하면 돈 줘요?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예. 왜요? 1회에 100위안 한화를 네. 18,000원 수준의 사례금이 지급이 되고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네. 건강한 정자여서 3개월 이내에 또다시 최소 8에서 12번 정도 추가 기증하면 1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예, 이런 그러니까 이제 거군요. 네. 기증하고 좀 정자 상태가 괜찮다로 판명이 되면 네. 한 12번 정도까지 더 기증을 할 수 있고 음흠. 예, 그러면 이제 한 100만 원 돈 된다. 네. 뭐 이게 이제 기사의 주요 내용이긴 합니다. 오지환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뭐 이걸로 직업을 바꿀까? 네. 예. 네.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고는 네. 지금 그거이기 때문에 괜찮네 이거. 네. 예? 왜 물어봤어요? 대답 아니 근데 내내 뿐이 싫을 것 못할 거 왜 같아요. 물어봤냐고요? 아니 싫을 것 같아요. 뭐가요? 내 정자를 어딘가에서 애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왜 김소영 씨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싫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막 DNA 검사했는데 막 오진아 씨 50% 일치하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그 지금 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네. 그 인구 문제라고 합니다. 뭐 중국뿐 아니고 지금 뭐 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인구가 이제 너무 줄어드니까
또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장려 정책을 하는 것 중에 하나래요, 이게. 네. 예.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정자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부부가 최대 2년 정도는 대기해야 될 정도여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기증한 게 없나? 그죠? 2년이나 기다려야 될 정도면. 일단 제가 생각해봤을 때도 네. 안 할 것 같으니까 잘 안 할 것 같긴 하네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네요. 김성건님이 탈모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좀 네. 예. 예. 그러게. 그러니까요. 이게 탈모 때문에 낙건 못 파나? 다른 거 다 되는데. 이 탈모만 아니면 내가 아주 좋은 품질의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정자가 생각보다 싸네요. 중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18,000원. 그러니까 18,000원이 뭐예요? 아니 내가 값어치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한 100만 원 정도 준다면 네. 오진아 씨처럼 직업을 바꿔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저기 싸네요. 뭐야? 네. 저기 바깥 어르신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시라고. 안 돼요. 탈모 있어요? 탈모도 있고, 네. 예. 아니, 근데- 힘들어서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이해합니다. 네. 네. 지금 지금 탈모 때문에 지금. 네. 가정이 바로 서야지 먼저. 그래 어쨌든 오지아 씨는 안 됩니다. 아니 근데 탈모가 유전이에요? 유전? 탈모 유전이죠. 유전이죠. 예. 그래서 탈모 있는 사람은 정자도 기증할 수 없군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이 인구의 다양성을 위해서 탈모 인구도 많아져요. 탈모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근데 저기 산모가 네. 탈모 있는 거는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일지 딸일지도 모르는데 제발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정자를 기증한 사람이 네. 내 정자는 어떤 난자에게만 줘라. 뭐 이렇게 해야죠. 내 정자는 저기 키 180에 아주 저기 그 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한테만 난자 그런 난자에게만 주십시오.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흥분하셨는데 네. 아주- 기증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주 흥분. 많이 속상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네.